단연코 욕심은 금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욕심이 되게 많아요. 그럼요.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가 너무 많이 이 몸에 배어 있어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 인생은 누적의 결과고 습관의 결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현명한 은퇴자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 이범용님과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또 사실은 원래 세상에 알려지기로는 습관 전문가로 제일 먼저 알려지셨었죠. 그래서 오늘은 습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 습관 전문가로 좀 많이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최근에도 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최근에는 습관에 관련된 강의 요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예전에는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이 습관 컨텐츠가 지금은 좀 많이 시들은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역시 트렌드를 타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습관이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말과 연초에 좀 많이 집중이 돼 있고 그렇군요. 또 여름 요때 또 가을 요쯤에는 사람들이 또 포기하시고 또 원래대로 또 살아가시다 보니까 습관은 약간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딱딱하고 이런 컨텐츠다 보니까 좀 많이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책을 제 마음대로 못 읽어요. 필요한 것들을 먼저 읽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범용님의 습관 홈트 책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본 것 같은데. 그러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습관이 삶을 바꾸는 경우를 좀 더 구독자들에게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습관을 통해서 어떤 삶을 바꾼 케이스 같은 게 있다면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 10년 동안 한 1,500명하고 습관을 같이 했었고, 그리고 그분들의 습관 데이터를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 그리고 실패한 이유가 뭔지 이걸 다 기록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블로그에 글을 쓰고, 그래서 그 블로그 글이 이제 책이 나온 게 이제 습관 홈트라는 책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인 제 큰딸하고 6년 동안 같이 습관을 하면서 아이가 어떻게 습관이 들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적은 게 이제 우리 아이 작은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 삶을 바꾸신 분들이 되게 많죠.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마라톤 나가기 위해서 달리기를 매일 뭐 100m씩 해서 나중에는 42.19km를 성공하신 분도 있고, 또 직업적으로 전화를 하기 위해서 요가 선생님 자격증을 따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분 중에 하나는 전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빚이 10억이었던 분인데 지금 자산이 30억이 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만화진흥원 원장님이셨고, 그리고 이제 퇴직하시고 네이버나 이런 쪽에 이제 그 후원을 받으셔서 컨텐츠 사업을, 만화 기획과 관련된 사업을 하셔서 되게 잘 나가셨던 분인데, 이분이 본업에 충실하지 않으시고 대외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하셨어요. 뭐 도움을 주셨던 정치인분들 그 캠프에 들어가서 뭐 캐리커처 작업도 하시고 홍보 영상도 만드시고, 그러니까 좀 이런 약간의 외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작가들의 원고료를 주기 위해서 이마트 카트 정리원을 처음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때 한 160만 원, 170만 원 벌으셨다고 하는데, 그때 제 책 습관의 완성이라는 책을 읽고 이제 제가 운영하는 모임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그때 하신 습관이 감사일기 쓰는 습관하고, 그리고 책 읽고 글 쓰는 습관 뭐 이런 걸 통해서 각성을 하시고, 그걸 지금 한 6년째 계속 하고 계세요. 습관을 놓치지 않고. 물론 금전적인 변화도 컸지만 만화진흥원 원장 정도 하시면 좀 약간 어깨에 힘도 들어가시고 한 분이 이마트 카트 정리원도 하시고, 그리고 마음이 혼잡할 때 하는 습관이 길거리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줍는 습관을 하나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리추얼 같은 건가요? 네, 그렇죠. 청소 습관. 그러니까 담배꽁초는 이제 그분만이 하는 거고, 저한테도 이제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화장실 청소를 하든 아니면 어디에 청소를 하든 이 청소를 하면 이 마음이 같이 이제 청소가 되는 듯한 그런 정화가 된다라고 해서, 그분이 삶을 대하는 태도,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경제적인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행복한 그 순간을 되게 좋아하시는 그분이 좀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어제 저녁을 먹는데 저희 고등학생인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부러운 게 있는데 친구 아빠가 친구랑 같이 마라톤을 뛰는다는데 아빠도 한번 뛰어줄 수 있느냐고. 네, 하시면 되죠. 제가 이 나이에도 가능할까요? 그럼요. 준비를 핑계입니다, 그거. 그래요?
아, 그렇군요. 이 나이 뭐 네네. 이런 거 쓰지 말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매일 100m씩 달려서 결국 늘려서 마라톤을 완주하신 분, 그분 나이도 50이 넘으셨거든요. 습관에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데이터를 쌓아서 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과도한 목표를 잡아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은 그렇죠. 예. 60일과 90일 습관 시작하고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포기를 하십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 뇌가 거부감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새로운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 뇌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데 처음부터 막 1km를 뛰겠다 아니면 2km를 뛰겠다라고 하면 우리 뇌의 거부감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러면 이 뇌가 또 생각이 부정적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안 따라가거든요. 우리 뇌는 의미가 있을 때 행동을 반복을 하는데 계속 뇌에서 야 이거 힘든데 왜 하니? 라는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요 우리한테.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못하면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작게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저는 같이 습관을 했던 1,500명도 그렇게 작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목표했던 어떤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작게 100m 100m도 많다고 하면 뭐 10m씩 네 알겠습니다. 나가는 거죠. 네. 내 인생에서 만들어야 할 좋은 습관 중에서 중장년한테 추천할 만한 것들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퇴직을 제가 안 했기 때문에 네. 물론 제가 인터뷰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근데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에 지금 퇴직하시고 50대 60대이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분들의 습관 목록을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것들이 하고 계신가. 근데 퇴직하면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게 체력적으로 많이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 생활 리듬이 깨집니다. 매일 출근하는 시간이 없어지고 몇 시에 일어나든 상관없잖아요. 계속 집에만 있어도 되고 네, 잠만 자도 되고 네. 먹고 자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누가 터치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 관련된 습관, 체력을 보충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산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동호회를 좀 많이 가셔서 동호회. 네, 뭐 요즘에 배드민턴이 그렇게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배드민턴, 탁구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좀 약간 괜찮다면 풋살도 좀 많은 분들이 들어가고 싶어 해요. 풋살이 작은 공간을 되게 그쵸. 경률적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뭐 정서적인 분들은 이제 텃밭 가꾸기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또 움직이게 되니까, 네, 이런 취미 활동과 체력을 같이 기를 수 있는 것도 병행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생활 리듬과 관련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루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회사는 안 가지만 내가 어느 시간에 하루에 일정 부분 독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배우는 거죠. 배우는 학습의 이런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꽤 오래 계셨던 교수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일본 노인들은 일을 늦게까지 하시잖아요. 그렇죠. 가게나 네네. 이런 데 가보면 70, 80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도 계속 웃으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일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잉여 인간이 되기 싫다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기여를 하고 싶다. 근데 뒷방 늙은이처럼 이 세상이란 무대 위에서 내가 사라지고 뒷방에서 그냥 뒤에서 그냥 잉여 인간처럼 사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하시고 나서 잉여 인간으로 살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돈을 벌어서 그 돈이 경제 시스템을 또 돌게 하잖아요. 내가 구매를 하고 그 돈으로 또 다른 사람은 네. 생산을 하고 이런 것처럼 작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잉여인간이 되지 않는 그런 목표를 갖고 학습을 하고 세상과 연결돼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습관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네, 주식 투자 공부하는 분도 있고 네, 이렇게 생활 리듬을 좀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나이가 들면 어느 시점에서는 뭐가 종료되길 바라는데 인생이 종료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그쵸.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습관 형성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좀 제일 신경 쓰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뭘 얘기해 주고 싶으신가요? 단연코 욕심은 금물입니다. 욕심은 금물. 욕심 금물. 한국 사람들이 욕심이 되게 많아요. 그럼요.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가 너무 많이 이 몸에 배어 있어서 빠르게 내가 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 너무 높아요. 책을 읽는 습관을 갖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1년에 내가 책을 10권을 읽어보겠다 하면은 그 10권을 읽는 거에 대해서 뭐 하루에 2페이지씩 읽고 그 다음에 작게 시작을 하면 되는데
하루에 50페이지씩 읽겠다. 100페이지씩 읽겠다. 왜냐면 10권을 만들려면 그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크게 시작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2달에서 석 달 사이에 포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책 2페이지 읽는 거는 정말 최소한의 허들이에요. 네. 내가 우리 뇌를 속여야 되거든요. 오늘도 이범용이라는 사람이 습관에 성공했다라고 우리 뇌에 각인을 시켜줘야 이범용이 또 오늘도 습관에 성공했구나. 내일도 하겠네? 모레도 하겠네? 라고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분 좋을 때는 습관을 누구나 다 성공을 해요. 근데 습관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감정이 망가졌을 때,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대부분 다, 기분 나빠. 내가 오늘 건너뛰자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포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속상할 때, 가장 속상할 때가 하루 중에 언제세요? 그러니까 뭐 일 끝나고 특히 힘든 일을 하고 와서 집에서 퍼지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안 그래도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웬만하면 스스로 약속한 걸 하는데 그렇게 퍼지면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또 의욕도 없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 먹던 저녁에 폭식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무너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치면 체력적으로 지치거나 그쵸. 정신적으로 지치게 되면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근데 그런 날에 내가 습관을 성공하려면 낮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2페이지 읽기, 책 2페이지 읽기 정도는 내가 기분이 나빠도 요 2페이지는 금방 읽으니까 뭐 한 3분 정도? 이 정도 투자하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끝내놓고 먹자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근데 기분이 좋은 날은 이 2페이지만 읽으면 안 되죠. 내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그런 날은 50페이지든 책 한 권을 주르륵 읽을 수도 있어요. 기분 좋으니까 내가 시간도 있고 하니까. 네. 근데 뇌를 속여서 습관에 성공했다, 계속 습관에 성공했다라는 거를 뇌에 인지해주기 위해서는 좀 전처럼 체력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 때마저도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는 허들을 낮게 잡으면 금방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속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서 낮게 습관 먹는 걸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거죠. 작게 시작하는 거. 네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한 90일 정도 채우면 습관이 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습관은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되고 다른 습관을 또 도전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저도 10년 동안 이제 습관을 계속하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 습관에 관련된 멘토는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쓴 작가, 그분이 이제 그 책을 읽고 제가 습관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의 조언을 많이 들어서 그분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그리고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데이터를 쌓아놓은 것들을 리포트를 만들어서 그분한테 보내고, 그래서 이게 올바르냐 아니냐를 조언도 받고, 그리고 습관의 힘을 쓴 찰스 두이그에 대해서도 이제 메일을 보내고, 내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바르게 가고 있느냐 조언을 해달라 해서 피드백 받아서 또 그걸 적용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코칭도 해주고 했는데, 그분들이 강조하는 게 습관 3가지를 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왜냐면 습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개를 깊이 있게 오래 집중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물론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 습관 먹는 거 잡으세요 하면 막 10개씩 잡아와요. 나는 할 수 있어요. 저는 뭐 그 근면성실해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포기를 하시니까 딱 정말 3가지, 하루 10분 안에 3가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습관 먹는 걸 잡아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늘리는 것보다는 집중하는 게 좋다. 그러면 1년 정도를 유지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네. 몸에 체화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쯤 지나면 다른 것을 또 늘려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바꾸는 시기는 이제 본인의 목표, 내 목표와 습관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한 권 내겠다, 글쓰기 작가가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요. 그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습관을 3개를 잡는 거예요. 네. 그 뒤에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핵심 습관은 매일 글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글을 쓰다 보면 이게 생각이 안 납니다. 글의 소재가 없어요. 쓰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 갖고는 글을 뭐 30일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 내가 인풋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책을 읽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책을 읽어야 돼서 내 지식을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글을 쓰기 위해서 보조 습관으로 책을 읽어야 돼요. 근데 이 책을 읽는 시간을 또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체력적으로 힘들면 지쳐서 못해요.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운동 습관을 하나 넣는 거죠. 보조 습관으로. 그래서 이 습관 목록이 내 목표하고 연결이 돼서 이 습관을 실행하는 목표가 뭐냐면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책을 거잖아요. 쓰기 위해서. 그렇죠. 책을 쓰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습관을 하는 거지 습관이 주가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가, 책을 한 권 내는 목표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그럼 그때 바꾸시면 돼요. 언제 바꾸느냐는 내가 이걸 글 쓰는 습관이 뭐 어느 정도 1년 정도 한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글이 써지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노력을 하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습관 홈트에서 말씀하신 핵심 습관, 보조 습관, 운동 습관 이런 것들은 사실 큰 줄기에서는 하나의 목적에 부합되게 연결을 맞습니다. 시켜 나간다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네.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은 것 뿐이지 하루 10분 습관 3개 요것만 아시면 돼요. 하루 10분 안에 작게 습관 3개를 하려면 한 개당 3분 정도 이렇게 작게 잡아야 돼, 목록을. 근데 목록을 잡을 때 그냥 책 읽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책 2페이지 읽기, 책 5페이지 읽기. 뭐 스쿼트를 하더라도 스쿼트 하기가 아니라 운동하기가 아니라 스쿼트 10개 하기, 스쿼트 1분 하기 이런 그렇죠. 것처럼 정확한 습관에 우리 뇌한테 내가 습관을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동그라미 칠 수 있는 거죠. 습관을 성공했다. 책 읽기를 오늘은 10페이지 하고 내일은 5페이지 읽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뇌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숫자를 넣는 게 습관 먹는 게 중요하다. 네. 최소한의 명확한 숫자로 지정될 수 있는 목표. 네, 그렇죠. 네. 혹시 그 습관 중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습관 같은 것도 있나요? 뭐 제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인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토마스 콜리가 쓴 부자 되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자들은 매일 30분 이상 책을 읽는 사람이 88%예요. 그리고 매일 30분씩 책을 읽는 가난한 사람은 2%밖에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독서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저도 책을 통해서 인생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부자들 보면 비행기 타보시면 이 비즈니스석에 타신 분들하고 이코노미석에 타신 분들을 유심히 보시면 이코노미석에 타신 분들은 대부분 다 뭐 잠을 자거나 아니면은 뭐 TV를 방송을 보죠. 뭐 영화를 보시거나 이런데 비즈니스석은 잘 보시면 신문을 읽거나 아니면 노트북을 켜고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하게 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1년에 CEO들이, 한국 CEO 말고 미국 CEO들이 1년에 평균 독서량이 몇 권 정도 되실 것 같아요? 67권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독서량이 엄청 낮죠? 1년에 한 2권이 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2권이 채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차이 때문에 독서 습관이 바로 부자가 되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 스승님이었던 구본영 작가님도 이제 책 읽는 습관을 되게 강조를 하셨고, 네, 부자들이 많이 독서 습관을 강조를 하시죠, 많이. 연 PD님, 1년에 책 몇 권 읽으세요? 뭘 포함이요? 웹소설 포함인가요? 이건 생각을 못했군요. 네네, 포함입니다. 천화? 천화. 그러면 최고는 한 10권 가까이 되겠네요. 그렇군요. 네. 갑자기 만족하시나요? 네. 갑자기 모 출판사 사장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기억나네요. 한국 독서계의 문제점이 뭐냐고 하시길래 뭡니까 그랬더니 책을 안 읽어도 되는 사람은 죽어라고 읽어 새끼고 책을 꼭 읽어야 될 사람들은 절대 책을 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좋은 습관 못지않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게 나쁜 습관이기도 한데요. 이 나쁜 습관을 없애는 노하우 같은 것도 있나요? 원래 그 멘토인 습관의 재발견을 쓴 분은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보다는 새로운 습관을 더 추가하는 게, 그러니까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뇌에 나쁜 습관이 행해지면 이 뇌 회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길이 꼬여 있는데 이거를 지우는 게 되게 힘들다. 차라리 이 행동을 하지 않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게 더 쉽다, 빠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저도 그거에는 반반 정도는 공감을 하는데, 제가 나쁜 습관을 없애는 방법을 성공한 게 하나 있거든요. 담배를 26년 동안 피웠었어요. 그런데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담배 냄새가, 지금은 전자담배가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전자담배가 좀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담배를 피우면 손에 냄새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제 딸들이 어렸는데 저한테 안 오더라고요. 담배 냄새 난다고. 그래서 그때 충격을 먹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한 하루에 반갑 정도 폈거든요. 의지력을 갖고 정말 5가치 이하로, 뭐 3가치 이하로 이제 줄이는 건 가능한데 마지막 한 가치를 못 줄였어요. 왜냐면 하루 종일 이제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하면서 차를 세워놓고 커피 한 잔에 담배 한 대 피는 게 그게 삶의 보상 같았거든요. 하루 종일 업무적인 스트레스 받는 나한테 주는 보상이다라고 해서 그걸 못 끊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 게 습관의 힘에
찰스 두유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때도. 그래서 담배를 어떻게 끊느냐라고 했더니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뭐 어떻게 조언해 주냐면 이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가 뭐냐 그걸 알아야 그걸 끊어낼 수 있다. 라고 해서 제가 근무 시간에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찰스 두유가 조언해 준 게 뭐냐면 시간을 적으래요. 언제 담배 피우고 싶었는지 시간을 적고 그때 어떤 일을 하고 있었고 장소가 어디고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를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적었어요. 몇 시에 담배 피우고 싶었고 그때 내 상황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고 장소는 어디였고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를 일주일을 적으니까 딱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담배 피는 욕구가 생기는 게 회사에서 업무 보다가 졸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졸릴 때마다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졸리면서 계속 꾸벅꾸벅 졸면 상사가 뭐라고 하는데 담배 피러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면은 뭐라고 안 했거든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뭐 상사도 담배 피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밖에 나갔다가 담배 피우고 오면 뭐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졸리면 나갔다라는 게 원인이었거든요. 동기. 그래서 내가 졸릴 때마다 담배를 피러 나가는구나. 그러면 그 원인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보상을 졸릴 때 담배 이 보상이잖아요. 보상을 다른 거로 바꾸는 거예요. 졸리면 나는 양치질을 하겠다. 아니면 졸리면 세수를 하겠다. 아니면 그마저 졸리면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겠다. 라고 해서 보상을 바꿔서 실행을 했어요. 근데 진짜 5개월 만에 끊었어요. 담배를. 5개월 만에 끊고 지금 제가 끊은 지가 한 7년, 8년 되는 것 같아요. 담배 생각도 하나도 안 나고. 그러니까 일종의 보상을 나쁜 보상에서 좋은 보상으로 대체한다라는. 그렇죠. 원인을 알아야 돼. 내가 원인을 알면. 이 행동을 왜 할까? 네. 그거에 대한 원인을 알고 다른 보상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렇군요. 제 피곤하면 폭주하는 그것도 뭔가 다른 대체 보상이 좀 필요하겠네요. 왜 많이 드실까를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몇 시에 자꾸 그러는지, 그걸 적어보시면 패턴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폭식 대신에 뭔가 다른 거를 찾으셔야겠죠? 네. 그걸. 다른 나쁜 걸 찾지 않아야 할 텐데. 뭐, 예를 들면 뭐 산책 나가시는 것도 좋고, 네. 뭐, 물을 마시거나 과일을 드시거나 뭐, 다른 방법, 뭔가 보상이 있겠죠?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습관과 관련해서 중장년에게 들려주고 싶은 활용할 만한 아이디어 혹시 있으실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변화에 어떻게든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 뭐 앞에서 말한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라라는 거와 일맥상통하긴 하지만, 원 체인지 에러 타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루 10분 습관 3개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3개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1개라도. 그러니까 그 원체인지 at 타임이 한 번에 1개.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한 번에 많은 걸 바꾸지 말고, 딱 한 개만 하나씩만? 바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제가 이제 습관 3개를 지금 아직도 하고 있는 게 책 읽고 글 쓰고 팔굽혀펴기 하는 거거든요. 이 3개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그러니까 뇌에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굽혀펴기 먼저 쉬운 거부터 하든가 아니면 투자 공부를 위해서 책을 한 페이지라도 읽든가 3가지 대신에 1가지만이라도 선택을 해서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작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머릿속으로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원 체인지 에러 타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들으셨죠? 한 번에 하나씩. 이봉영님과 함께 1인 기업, 엔잡러, 그리고 노후 고수들의 특징, 혹은 오늘 습관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누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참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셨지만, 과연 내가 궁금한 게 있다고 해외에 있는 유명 저자에게 정말 메일까지 보내서 확인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어떤 조언을 줬는데 그걸 일일이 적으면서 체크하고 과연 나를 그렇게 개선할 만한 의지가 있을까? 어쩌면 삶의 방식, 이분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들여다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 그 기념으로 좋은 습관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한 번에 하나씩. 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